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오늘은 왜 내 종목만 하락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왜 내 종목만 유독 하락하는 걸까? 왜 내 계좌만 빨간불이 안 들어올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 이런 말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심리적인 요소, 전략적인 실수, 정보의 부재, 분석의 착오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온갖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 이건 작전주니까 한 방에 그냥 빵 뜰 거야. 오늘은 들어가면 대박 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언제나 차갑습니다. 사자마자 떨어지고 손절하면 반등하고 또 팔면 급등하고 이 영상은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왜 손실을 경험하는지 그 이유를 상황별로 낱낱이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손실을 어떻게 복구하고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더 큰 성공 확률을 만들 수 있을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더라도 시장 자체가 하락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동반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어요. 이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종목을 사도 대부분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여기서 핵심은 시장 전체의 방향을 무시한 채 개별 종목에만 집중하는 투자,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괜찮겠지, 유튜브에서 설명해줬는데 이 종목은 저평가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니까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시장은 냉정하게 여러분의 계좌를 박살내 버릴 겁니다. 애플도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시장에 휩쓸리면서 이때부터 이런 하락 모두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의 분석이나 여러분의 예측을 넘어서는 변수입니다. 다음 투자 실패 원인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분석 없이 매수합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고 하니까, 블로그에서 추천받았으니까, 커뮤니티에서 급등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거죠. 하지만 감정에 의한 투자는 언제나 손실의 지름길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사업 모델을 이해하지도 않고 경쟁 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누군가의 말만 듣고 매수한 종목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에서 봤다고요? 그건 유튜버의 분석이지 여러분의 분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버가 분석한 그 영상 한번 봤다고 마치 여러분이 직접 분석한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이 종목을 분석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매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고 손절하거나 또는 손 놓고 버티다가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손실을 입고도 왜 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요즘 재밌는 거 찾았는데 한때 주식 투자하던 개미들 열광케 했던 이 빠떼리 아저씨, 다들 아시죠?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빠떼리 아저씨는 이제 정치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가운데 금양 있잖아요. 금양은 심지어 지금 상패 위기입니다. 3년만 버티면 부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딸 돈까지 넣었던 사람들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가 분석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분석한 거지 여러분이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은 투자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3년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종목이 흑자로 전환할 거야, 이런 그냥 상상을 하면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히 많이 빠졌어, 저점이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에 해당하죠. 이건 분석이 아니라 희망 해석에 가깝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차트에서 매수 매도 판단하고 실적이나 뉴스에 취약한 상태로 진입을 하잖아요. 또는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얼치기 그 자칭 차트 전문가들 있잖아요. 차트를 잘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켜요. 차트는
주가 예측을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엘리어트 파동이니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 자리에서 반등할 겁니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점집 가서 점쟁이 말을 믿거나 아니면 종교가 있으시다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도 매매법 가지야 하면서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거예요. 다음 포모 투자입니다. 남들이 다 사고 있다는데 나만 안 사면 손해 아닐까? 바로 포모, 공포성 매수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막 특정 종목이 올라요. 막 이야기가 나오죠. 수많은 댓글과 추천이 쏟아지고요. 그러면 지금 안 들어가면 기회 놓칠까봐 처음에는 막 망설이고 고민해요. 그런데 댓글들에서 막 이거 아직 안 탄 사람 없지? 나는 어제 이거만 해서 뭐 10% 벌었네, 20% 벌었네, 막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봐도 오르고 또 그 다음날 봐도 올라요. 아, 어제 샀더라면, 그때 샀더라면 지금 얼마 벌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만 갖다가 결국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몰빵 투자, 몰빵 매수로 확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가 뭐예요? 세력의 마지막 타이밍, 고점이죠. 내가 산 날이 최고점이고 이후에 추락을 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늘 늦게 탄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고점에서 물려서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버티다가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 테슬라 차트 한번 보세요. 테슬라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포모 투자로 개미들이 너도 나도 관심 가졌던 이때 2024년 말 이후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테슬라 주가가 48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반토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손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몰빵이에요. 몰빵.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핵심이자 해결 방법이기도 하죠. 몰빵 다 아시잖아요. 한 종목에 모든 투자금 넣는 방법. 물론 이게 올라가면 대박입니다. 그때가 최저점이고 내일부터 쭉 오른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하지만 단 하루만, 단 한 번만 삐끗해도 바로 여러분은 손실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반등 기회도 없이 손절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물린 상태가 되게 되죠. 몰빵 투자의 가장 큰 문제,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락 시 추가 매수도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없어요. 시장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예측 불가죠.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고 기업 실적이 탄탄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날아오는 뉴스 한 줄에 주가가 무너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최근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테슬라 주가가 요동칩니다. 이런 변수들은 아무리 분석을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대응이 어렵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슈에 가장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이런 뉴스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반영되기 때문에 뉴스가 여러분한테까지 전달되는 시점 있잖아요. 이미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는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한 명이 팔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팔고 그게 무더기 매도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죠. 바로 패닉셀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급락장에서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매도하게 손절하게 되죠. 공포심에 의한 매도는 항상 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등할 시점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팔고 떠난 그런 상황이죠. 개인의 손절 타이밍은 기관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은 감정에 그리고 기관은 전략에 의해 움직이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손실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이제부터 이런 손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모두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창시자인 해리 마코이츠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분산 투자라고 했어요. 이는 단순히 종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로 구성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 반도체와 소비재, 금융과 헬스케어 이런 업종을 다양화하면서 특정 산업 위기에도 전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분산의 또 다른 축이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주식을 한 번에 한 방에 몰빵 몰아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쪼개서 긴 기간 동안 차츰차츰 여러 번에 이제 매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할 매수죠. 이 전략은 주가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번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뭐 몇 배 갈까? 요 정도 올랐을 때 안 팔아요. 다시 오면은 본전이네. 그러다가 요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그러다 반등했네. 너무 수익이 얼마 안 났어. 좀 더 기다려보자. 반등할 거야. 그러다 요만큼 올랐을 때 못 견디겠다. 팔자. 여기서 요 정도 수익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요때 손절 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여기서 끝난 거지 이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반등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일부 들어가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여기서 살짝 두 번째 매수 올랐을 때, 세 번째 매수, 네 번째 매수, 다섯 번째 매수, 여섯 번째 매수하게 되면 평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더 떨어졌어. 나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야. 더 크게 매수. 이런 게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분할 매수해라 말씀을 드려도 항상 매수하기 전에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오늘이 최저점이고 내일부터 이렇게 쭉 급등하게 되면 나머지 투자금, 여기 이제 나머지 매수할 이 자금들 남겨놨잖아요. 나머지 투자금들 결국에 일 못하고 수익 못 내고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버는 이거보다 좀 덜 벌더라도 잃지 않는 게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해리 마코위츠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증명한 이론이에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시간과 금액을 고정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장기 투자해라. 이런 방법을 이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이야기했었죠. 정액 적립식 투자 방법을 강조한 겁니다. 이건 시장의 변동 리스크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월 50만 원씩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10년간 투자할 경우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어쨌거나 자동으로 평균화가 되면서 감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결국에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투자 방법은 바쁜 직장인 그리고 주식 투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유용한 전략이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분할이 중요해요. 분할.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죠. A 투자자는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몰빵한 경우 그리고 B 투자자는 250만 원씩 이렇게 네 종목에 나눠서 분산을 했고요. 한 종목을 매수할 때도 또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낼 것인가? 물론 A 투자자가 여기서 매수하자마자 2천만 원이 쭉 올랐다. 그러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큰 손실이잖아요. B 투자자 250만 원씩 이렇게 분산을 하고요. 이 분산마저도 여기에서 여러 번에 나눠서 쪼개서 매수를 하잖아요. B 투자자가 손실을 낼 확률, 그 가능성 어떨까요? A 투자자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질 겁니다. 운이 좋아서 A 투자자 몰빵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투자 운이 막 좋지 않다는 거. 매수하자마자 무조건 오른다?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A 투자자는 여러 번 이 투자의 경험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을 거고 B 투자자는 한두 번의 종목 반등으로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쫙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분산과 분할, 이게 단순한 전략이지만 심리적으로 손실을 줄이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손실을 대응할 때도 이 몰빵은 더 이상 손실 대응할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분산 투자 분할 매수 가능해요. 이때 매수했는데 떨어졌어? 이 종목을 믿고 있다 그러면 저점에서 더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리적 여유, 몰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빠졌다? 반토막 나기 전에 얼른 팔아야지. 손절 치면서 손실 내게 되죠. 하지만 분산 투자 심리적 여유 있어요. 더 떨어져. 오케이. 나는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매수하니까 좋아. 이런 심리적 여유도 있고요. 수익 전환 가능성 당연히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하나입니다. 몰빵은 운이고 분산은 전략이다. 여러분 운에 맡겨서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전략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투자하시겠어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 이건 정보 부족이나 투자 실수가 아니라
감정과 몰빵에서 비롯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투자 실수, 손실을 내는 이유들, 거기에서 모든 경우에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몰빵과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적용했을 때를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 탈출하고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마련이 될 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종목을 나누고 매수 타이밍이 고민할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요.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확신이 없을 땐 ETF로 분산하고 이런 전략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래도 여러 번에 나눠 샀다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수익의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종목 정말 확실해. 정말 진짜 확실해. 막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일 한 종목의 모든 투자금이 몰빵 중인데 수익 중이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단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전략이 아닌 도박입니다. 주식은 단기 게임이 아니에요. 생존과 복구가 최우선이고 수익은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분산하세요. 그리고 분할하세요. 그래서 살아남으세요. 오늘 영상 왜 내 종목만 하락하는 걸까? 이걸 보시고 이제 여기서 나왔던 이 핵심 메시지,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 이걸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내 종목만 오르는 걸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